채권 투자 2의 두 번째 시간으로 채권 수익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수익률이라고 하면 원금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의미하지만 채권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이라서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면금리는 채권이 발행할 때 정해지는 기본적인 수익률인데요. 발행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을 의미합니다. 국고채의 경우 보통 6개월 주기로 이표가 지급되는데 만약 표면금리가 연 3%라고 한다면 6개월마다 만원당 150원이 이자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만기 수익률입니다. 이게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률인데요. 만기 수익률은 유통 수익률, 시장 수익률 등으로도 부르는데 채권이 매매될 때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금리 개념으로 중간에 나오는 현금 흐름, 즉 이자가 동일한 수익률로 재투자되는 것을 가정하고 산출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이 만기 수익률에 대한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매매 수익률로 쓰인다는 것인데요. 채권의 가격을 수익률로 이야기할 때 보통 만기 수익률을 의미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온 연평균 수익률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을 기간을 고려해서 연율로 환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연평균 수익률은 특별히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하면 모두 연율, 1년 단위로 환산되어서 나온 값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연평균 수익률이 2년이나 3년 이상의 기간에서 복리 효과를 반영해서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리 투자를 반영한 투자 수익률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효 수익률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수익률 개념인데요.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그 당시의 시장 수익률을 반영해서 나온 사후적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수익률 개념 중에서 만기 수익률이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매수 수익률이고요. 표면금리가 보유기간 동안 가세되는 기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채권 세금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채권 수익률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우선 채권 수익률의 결정 요인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부적 요인을 먼저 살펴보면 채권 수익률은 채권의 표면금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채권의 표면금리는 채권이 발행될 당시의 시장금리에 맞춰 결정이 되는데 표면금리가 높다면 그 당시의 시장금리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채권의 잔존기간도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높게 형성되는데 그 이유는 잔존기간이 길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따라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더 낮게 형성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 등급, 즉 채무 불이행 위험 또한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발행자의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발행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보상으로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채권의 유동성 또한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에 해당합니다. 유동성이 좋은 채권은 채권 보유자가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고 결국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게 되고요. 이와 반대로 유동성이 낮아서 거래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대가로 높은 수익률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요인과 더불어 채권 수익률을 결정하는 외적 요인으로는 경기 동향, 물가 동향, 환율 동향, 시중의 자금 사정, 재정 정책, 수급 동향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권의 표면금리로 결정되는 이자 소득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채권과 관련된 여러 수익률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수익률이 바로 표면금리입니다. 만기 수익률과 같은 유통 수익률과 비교해서 표면 수익률은 채권이 발행되는 초기에 명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세액 산출이 쉽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 투자 시에 적용되는 세금은 이자 소득에만 부과하게 되는데요. 채권 수익률 변동으로 인한 자본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절세를 목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게 된다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이나 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비과세 채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파란색으로 보이는 채권이 높은 세후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고세율로 적용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비록 매수 수익률이 같다고 하더라도 표면금리에 따라 세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면금리가 0%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비과세 채권의 예로 보통 국민주택 2종 채권을 들 수 있는데요. 국민주택 채권은 이표채에 비해 채권 가격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세금에 민감한 투자자들에게는 0%의 표면금리로 인해 매우 유용한 투자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권 금리, 즉 수익률이 채권 가격에 반비례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채권 가격은 만기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원금을 각각의 기간 동안 수익률로 할인해서 그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아래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옆에 보이는 수식이 채권 가격을 산출하는 수식인데요. 소문자 R이 채권 수익률을 나타내고 대문자 P가 채권 가격입니다. 수식을 통해서도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이 반비례 관계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래프에서도 명확히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채권 가격의 변동폭은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이 개념이 바로 채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듀레이션 개념입니다. 만기가 짧은 1년 미만 단기 채권의 경우에는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가 미미한 수준을 보이는데 이것은 채권의 듀레이션이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현재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1년 안에 정해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변동의 위험성이 작고 그에 따라 채권 가격도 크게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채권의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 채권의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1bp 변동함에 따라 향후 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많은 현금 흐름이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매우 크게 되고 따라서 만기가 길수록 채권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금리가 하락했을 때는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요. 이러한 듀레이션은 만기가 길수록 그리고 만기까지 중간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 작을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권을 투자할 때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줄이고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을 늘리는 전략은 가장 대표적인 채권 투자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채권 수익률과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를 기초로 해서 채권의 가치 변동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